안녕하세요. 테라쌤입니다. 오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타로 인사이트 시리즈 11번 카드 정의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보려 합니다. 혹시 10년도 더 된 예전에 세계적 베스트셀러였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기억하시나요? 저는 정의 카드를 보면 한동안 이 책이 자꾸 떠오르곤 했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센세이션이 됐습니다. 그 영향으로 저자 샌델 교수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서울대에서 특강도 했었죠. 책에서 샌델 교수는 트롤리 딜레마를 통해 정의의 복잡성을 보여줬어요. 트롤리 딜레마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선로를 따라 질주하고 있어요. 그 앞에는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5명이 모두 죽겠죠? 그런데 당신 앞에는 레버가 있어요. 이 레버를 당기면 전차가 다른 선로로 바뀌어 5명은 살 수 있지만 그 선로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명은 죽게 되겠죠? 당신은 레버를 당기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해요.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똑같은 결과인데도 뚱뚱한 사람을 밀어서 전차를 멈추라고 하면 대부분 아니요라고 답해요. 왜일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웨이트 타로의 정의 카드가 이런 철학적 딜레마를 어떻게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했는지, 그리고 2500년 철학사가 고민한 정의의 진짜 의미가 이 카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예요. 카드 속 상징을 살펴보기 전에 카드 번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원래 전통 클래식 덱에서는 정의가 11번이 아니라 8번이었어요. 웨이트는 이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웨이트는 가을의 완벽한 균형과 천칭자리의 상징을 강조하려고 정의 카드를 11번 자리에 배치했어요. 11은 균형과 통찰을 담은 숫자이기도 해서 천칭자리와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상징을 살펴볼까요? 카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대한 붉은 망토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상이 아니에요. 연금술에서는 붉은색이 루베도라고 해서 최종 완성 단계를 의미합니다. 현자의 도를 완성하기까지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간단하게 이 단계를 살펴볼게요. 이건 타로 카드 상징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첫 번째 단계는 니그레도 검정 단계입니다. 검정은 죽음과 해체를 상징해요. 모든 걸 부수고 낡은 자아를 완전히 분해하는 혼돈의 시작이죠. 죽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연금술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베도 단계인데요. 흰색 단계예요. 검정 속에서 깨끗함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정화, 순수, 명료함을 뜻해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세 번째는 시트리니타스 노란색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깨달음이 등장해요. 정화된 영혼에 태양의 빛이 스며드는 순간이죠. 영적 통찰과 의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루베도 붉은색 단계입니다. 이건 완성의 단계예요. 모든 변형의 여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되고 성취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연금술에서 말하는 현자의 돌이 완성되는 순간이죠. 정리하자면 검정에서 흰색으로 다시 노랑에서 빨강으로 진행됩니다. 죽음과 해체에서 시작해 정화되고 깨달음을 얻어 결국 완성에 이르는 여정이랍니다. 정의 카드의 주인공이 입고 있는 붉은색 의상이
변형을 통한 통합의 단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붉은 망토 아래로 흰색 신발이 살짝 보이죠? 연금술의 알베도 순수와 정화의 단계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의는 완성된 권위, 즉 붉은 망토로 보이지만 흰색 신발이 상징하는 그 발걸음은 순수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위험 있어도 출발점은 깨끗해야 한다는 심오한 메시지죠. 그런데 여기에 또 숨겨진 디테일이 있어요. 가슴의 브로치를 보세요. 흰 테두리 안에 붉은 원이 있죠. 흰색 신발에서 시작해 붉은색 망토로 올라가고 가슴에서 붉은색과 흰색의 브로치로 통합되는 거예요. 또 이 브로치를 타로 연구가들은 신의 이름을 뜻하는 야훼의 숫자로 보기도 해요. 동그란 원은 완성의 수이자 생명나무 22개의 경로를 나타내는 22를 상징하고 사각형은 숫자 4를 나타내서 이 둘을 더하면 26이 됩니다. 26은 히브리어로 신의 이름 야훼의 숫자이거든요. 왼손의 저울을 보세요. 무엇을 다는 저울일까요? 혹시 마하트 여신을 아시나요? 마하트는 이집트 신화에서 법과 정의의 여신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상징이 바로 깃털과 저울이에요. 죽은 자가 사후세계로 가면 마하트 앞에서 심판의 의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한 모든 행동과 말이 그의 마음, 즉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믿었죠. 마하트의 심판에서 저울 한쪽에는 죽은 자의 심장을 얹고 다른 한쪽에는 진리의 깃털이라고 부르는 마하트의 깃털을 올립니다. 심장이 깃털처럼 가벼우면 그 영혼은 정직하고 정의로워서 오시리스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심장이 무거우면 죄와 거짓으로 무거워진 영혼은 괴물에게 잡아먹히며 영원한 소멸을 맞았습니다. 웨이트는 이 고대의 지혜를 카드에 담았어요. 저울의 모양도 주목해 보세요. 공기의 원소 기호와 닮았죠? 천칭자리는 바람, 공기의 원소에 속한답니다. 또 천칭자리는 별자리 12궁 중 유일한 무생물 별자리예요.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금성이 지배하는 별자리라 차가운 법이 아닌 아름다운 조화를 추구해요. 정의의 여신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검도 흥미롭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어떤 판단이든 결국 양쪽 모두를 뵐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검 손잡이를 보세요. 황금색이죠. 좀 전에 설명했던 연금술의 시트리니타스, 영적 깨달음의 단계예요. 칼날의 은빛은 냉정한 진리를, 황금 손잡이는 그것을 다루는 자의 깨달음을 상징해요. 진리는 깨달음을 가진 손에서만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색깔로 암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개 조합은 머리에 쓴 왕관의 색 조합과도 연결됩니다. 이 왕관은 일반 왕관이 아니라 성벽관이에요. 성벽관은 도시를 관장하는 수호신의 상징입니다. 또 고대 로마에서는 적의 성벽을 최초로 돌파한 전사에게 주던 최고의 영예였죠. 그래서 성벽의 모양을 따서 만든 왕관입니다. 정의의 여신이 성벽관을 썼다는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인물이 단순한 심판관이 아니라 진실의 성을 지키는 최전선의 파수꾼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죠. 편견 없는 판결을 위해선 거죠. 그런데 타로 카드의 정의는 눈을 뜨고 정면을 응시합니다. 왜일까요? 웨이트는 눈을 가린다고 편견이 사라지는가? 라고 묻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직시하면서도
공정할 수 있는 의식적 각성이 진정한 정의라는 거예요. 20세기 초 황금 새벽회의 의식 진화 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무지의 베일이 아닌 완전한 각성을 통한 공정함을 추구하는 거죠. 여기 두 갈래로 나뉘어진 초록색 띠가 보이죠?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저는 이 두 개의 초록색 띠를 옳고 그른 정답은 없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초록색은 연금술에서 녹색 사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녹색은 낡은 것을 녹이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변형의 힘이에요. 정의는 단순히 판결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강제하는 힘이라는 거죠. 샌델의 트롤리 딜레마로 돌아가 봅시다. 5명을 구하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킬 건가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을 추가해 봤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 정도는 희생시킬 수 있다는 쪽을 선택했잖아요. 만일 그 희생시킬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래도 레바를 당길 수 있을까요? 절대적인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 몫이죠. 정의의 여신이 앉아있는 배경의 회색 기둥을 주목해 보세요. 이 회색 기둥은 교환 카드에서도 등장했었죠. 회색은 흑과 백 사이의 중간색으로 인간 세상의 법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고 달라짐을 상징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비슷한 영화 제목도 있었죠. 교환 카드에서 회색 기둥이 종교적 율법의 상대성을 나타낸다면 정의 카드의 회색 기둥은 세속법의 가변성을 의미해요. 절대불변의 신법과 달리 인간이 만든 법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죠. 기둥 사이에 걸린 보라색 장막은 더욱 흥미로운 상징입니다. 보라색은 예로부터 권위와 왕권을 상징하는 색이었어요. 고대 로마 황제와 중세 유럽의 왕족들이 보라색을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했죠. 특히 중세 유럽의 법학 교육에서 보라색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법학 졸업생들은 보라색 학위복을 착용했으며 현재까지도 보라색은 법학과 업무 분야를 나타내는 공식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중세시대 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교수들도 보라색 모자와 가운을 착용하여 자신들의 학문적 권위를 나타냈죠. 이 보라색 장막은 법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정의 구현의 엄숙함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개인적 판단이 아닌 오랜 법학적 전통과 학문의 축적을 바탕으로 권위 있는 정의 실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 카드는 말합니다. 나는 법전을 든 심판관이다. 그러나 나는 신이 아니다. 내 선택에는 피해가 따르고 어느 쪽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의 무게를 짊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의 진짜 모습이에요. 차가운 법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의식적 행위. 심판이 아닌 선택, 처벌이 아닌 변형, 그리고 그 모든 무게를 인정하는 용기. 정의는 균형이지만 정적인 균형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찾아가는 동적 균형이죠.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정의 카드는 정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묻습니다. 당신은 그 선택의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었나요?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정의 카드의 진짜 인사이트입니다. 2500년 철학사가 씨름한 질문을 웨이트는 한 장의 카드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카드의 숨은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